산부인과 폐업이 속출할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자 정치권도 관련 총선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를 전담할 정부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도 인구 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가칭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결혼출산 지원금과 주거대책을 강조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결혼 10년 차까지 2자녀 이상 가구에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8살부터 17살까지 월 20만 원씩, 펀드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0만 원씩 정부가 준다는 현금성 공약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강화한 정책 공약으로 맞섰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서 오늘 저출생의 대응 공약을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배달을 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 그리고 기업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에코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고 아빠들에게 1개월 출산 유급 휴가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은 신청만 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개시되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자녀가 아프면 돌볼 수 있도록 연 5일의 돌봄 휴가도 주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부처를 신설한다가 오랜만에 여야가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힘을 모았는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결국은 지금 이렇게 저출생 인구 정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고요.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5년부터 이 저출생 고령화 대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되면서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좀 더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내겠다라는 것이 양 정당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에 결혼, 출산, 양육을 모두 망라하는 관점으로 좀 통합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주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을 좀 골자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정책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2자녀의 경우에는 24평, 그리고 3자녀의 경우에는 33평의 주택을 각각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공공 임대 방식을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신혼부부들에게는 10년 만기로 1억 대출을 실행을 해주는데 자녀 수에 따라서 원리금을 차감해주겠다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조금 더 자립 자산이나 기초 자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그 인구부 설치를 건의를 했다는데 그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우리 입법부죠. 어떤 행정을 하던 입법부에서 법으로 먼저 선언적으로 헤어줘야지 행정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이 인구 문제에 대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먼저 화제를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입법이 되고 실제로 정부에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것들을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시도지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시장님들과 도지사분들의 당이 또 다 달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17분들이 모여서 똑같은 아젠더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것을 정부에게 건의하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정치에 이렇게 좋은 상황이 있었나 정말 모범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박형준 회장께서 이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십니다. 네. 회장 자격으로 이 안건을 제안해줬기 때문에 다음 열리는 이 협의회에서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돼서 정부에 꼭 전달이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그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있었는데도 역할하는 걸 별로 보지를 못했고 또 이제 새 부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부처를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저출생 해결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책과 정부 정책과 정당 정책들이 펼쳐져 왔는데 그동안 펼쳐온 이 정책과 예산을 한 번이라도 모두 다 쏟아내서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지를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KPI를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책을 펼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 정책의 실효성과 그리고 좀 미비했던 부분을 점검을 한 다음 거기에 더해서 지금부터 펼쳐질 인구 정책과 그리고 미래 세대들의 수요, 니즈를 조금 더 파악을 해가면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더해서 이 부분은 물가 인상이라든지 주거 안정 그리고 일자리나 환경 등 모든 내용이 좀 총망라되는 영역인 만큼 또 하나의 부처를 신설을 해서 오히려 단절 행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정책을 만들듯이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부분을 전 부처가 좀 논의를 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실효성을 관리를 하는 그러한 부처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고 또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더 상위 개념의 그러니까 부총리급의 네. 이런 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문화와 체육의 영역이 너무 중요해지니까 공보부와 문교부에 있던 일부 영역들을 떼서 네. 체육관광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관광과 체육에 있어서 선도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인구 방어에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설위원회보다 더 상위 버전의 어떤 부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위원회지요. 그러면 대통령 직속이 보다 더 높을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의문인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대통령 직속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예산이 적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산 배정에 대한 집행 권한이 없었던 만큼 이 한계가 분명했던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인 재원과 구조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에 대한 부분이든 환경에 대한 부분이든 그리고 산업이나 일자리에 대한 부분 각 부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처에서 반드시 저출생이나 고령화 인구 정책을 해결할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큰 틀을 관리하고 짜는 것이 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부처 신설을 하게 되면 또 돈이 들고 또 행정력이 들거든요. 네.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모두 한번 천지개벽을 하는 자세로 접근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이자 상설위원회이죠. 두 개 다 네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위원장이 장관급입니다. 우리가 부처들 중에서 왜 기재부를 가장 높게 평가하냐면 장관 겸 부총리거든요. 부총리죠. 부총리 겸 장관인 거죠. 그래서 지휘 권한이 더 막대하고 서열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총리급으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의 이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장관급이거든요. 그래서 부총리급이 되면 더 권한도 막강해지고 더 예산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절실한 만큼 그렇게 격상하는 것은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그 이민 정책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 정책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민 정책은 피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유학생들도 현재 한국에서 유학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부산시만 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주민 조례가 있지 유학생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이들이 취업으로 연계가 돼서 사회 구성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연구 중인데요. 이민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다각화와 포용화된 사회에 조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 문화에 대한 개선을 얼마나 이끌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양당의 대표께서 이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분명히 국회에서 또 인구부 설치에 따른 특위가 아마도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이 협치를 시작한 만큼 끝까지 파행 없이 또 회의 중에 또 네, 진영 싸움 네, 하지 말고 네. 끝까지 국민들께 중요하죠. 좋은 모습 보여서 정말 평화로운 인구부가 설치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네.